네, 강프로입니다. 자, 흥구석유 보겠습니다. 자, 흥구석유가 일단 금요일 날 0.9% 정도 상승해서 끝났죠. 근데 고가 돌파를 하는 거의 뭐 그런 구간까지 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4월 초에 들어서 뭐 상한가 한번 만들었고요. 상한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뭘 만들었습니까? 그쵸. 계속해서 고가에서 매물 소화를 하고 있다. 작년 10월 달에 그 중동 관련된 불안 요인으로 인해서 급등을 한번 했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유가가 조금씩 올라와서 이제 85불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구간에 자, 요런 일이 생겼죠. 이번 주말에. 자, 보세요. 이란, 이스라엘 드론 미사일 보복 공격 개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재보복을 하겠다는 내용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쵸? 이건 실제 주말에 발생을 했는데 금요일 날 미증시가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당연히 유가는 반등했고요. 85불에 끝났어요. 이런 상황이 어떤 이유 때문에 벌어지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그리고 다음 주에 흥구석유가 어떻게 될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근데 일단 흥구석유는 돌파는 거의 기정사실화 됐죠. 여기 일단 18,000원 정도 이 구간은 거의 한 10% 이상인데 여기 정확하게 돌파해서 갈 겁니다. 이 구간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이 구간에서 내가 매수를 했는지까지도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바이든이 굉장히 무능해 보인다. 바이든이 되고 나서 뭐 되게 막 자꾸 시끄러워져요. 뭐 시끄러워져요. 뭐 아프가니스탄에서 뭘 뺀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조용한 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딱히 뭐 해결이 되는 것도 없고, 그렇죠? 이스라엘도 무언가 막 이런 부분이 있다면 중간에서 딱 해가지고 중재하고 조금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이 그냥 계속해서 시끄러워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란 쪽에서도 지금 나왔는데 결국에는 인터뷰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내용이잖아요. 하지 마. 이 끝입니다. 이 끝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을 주가가 먼저 반영하고 있다면 과연 믿어지십니까? 왜? 주가가 올라가서 빠졌지만 다시 올라오고 매물 소화하는 과정에서 조정 구간이 짧으니까 여기선 다시 떨어졌고 다시 이슈가 나오기 전에 그쵸 뭔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의 낌새를 맞고 나서 뭐가 나와요? 상한가가 나오고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잡아야 될까요? 여기 잡아야 될까요? 여기 잡아야 된다. 여기 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중동 불안 그리고 그게 주는 뭐 시장에 대한 영향 잠깐 볼까요? 자, 보세요. 유가 올라요. 그럼 인플레이션 자극하죠. 인플레이션 자극하면 금리 못 낮춰요. 금리 못 낮추면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죠? 고금리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경기 체력이 되네. 지금 유가가 낮은 상태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천천히 떨어지잖아요. 그 천천히 떨어지는 게 흔히 얘기하는 뭐 끈덕진 인플레이션, 그쵸?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만 자꾸 하는데 그게 아니라 경기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지금 투자도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죠. AI 반도체. 지금 미증시가 강한 건 AI 반도체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대거 하락을 했습니다. 왜? 미증시를 끌어내려야 되니까 매크로 환경이 변화할 수 있는 요인이 생겼으니까 그러려면 미증시가 떨어지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반도체를 꺾지 않고서는 미증시가 안 떨어지죠. 그래서 떨어진 그쵸? 여기 보면 근데 이런 부분이 실제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 없습니다. 장담컨대 없어요. 하지만 없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흥구석유에 대한 시세는 완벽하게 나온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준비하는 과정까지 거쳤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제가 타점을 보여드릴 겁니다. 이런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 모든 종목들을 아까 전에 제가 그 말씀드렸죠. 절대로 싸게 살라고 하지 말자. 그쵸? 이게 뭐예요? 내 계좌 수익률 500%가 넘죠. 1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수익입니다. 한 3달 반 정도 됐죠. 500%가 넘어요. 계좌 수익, 종목 수익 아닙니다. 그럼 어떤 정도의 종목을 하길래 이런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지 그 내용 보면 자 간단합니다. KSP, 그쵸? 돌파하는 구간 그리고 이 내용을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TSE 그쵸? 아직 완성되지 않은 매매예요. 매도가 안 됐으니까 4% 정도의 수익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또 사죠. 그쵸? 그리고 위에 올려보면 4월 11일 HB테크놀로지, JNTC, 흥구석유 볼까요? 흥구석유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올라가서 매수하죠. 이게 중요하다. 이게 진짜 중요한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수한다. 이거 10% 이상 월요일 날 뜹니다. 그리고 소통방에 있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10% 정도의 수익은 깔고 간다. 그렇죠. 그냥 내가 그 내일 시가에 팔더라도 10% 정도 수익 정확하게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수하죠. 정확하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내가 털고 나오는 그 상황만 보면 된다. 근데 어차피 고가 돌파는 정해졌고 고가 돌파에 대한 부분 이후에 고가를 확인하고 내려올 때 팔아도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니까 내려오는 부분을 보고 팔아도 충분한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다. 근데 타점이 언제예요? 돌파하는 구간에 샀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흥규 석유에 들어가 있는 자금을 내가 빼고, 그쵸? 빼고 반도체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습니다. 반도체. 자, 보세요. 중동 불안 요인이 AI 반도체에 영향을 줄까요? 아니죠. 그러면 AI 반도체를 끌어내려서 엔비디아나 이런 종목군들을 끌어내려서 미증시 조정을 줄 때 내가 흥구석유로 인해서 수익을 낸다면 AI 반도체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 투입 금액이 더 많아질 수 있겠죠. 수익을 여기서도 보니까. 그쵸? 근데 그런 부분이 가격이 먼저 봐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공개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결과가 이렇게 된 500%가 넘죠. 그래서 정말 지금 갈피를 못 잡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소통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왜 올라가는지를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미래 가치가 좋아질 수 있다. 유가가 올라가면서 흥구석유가 그쵸. 근데 실제 중동 불안 요인이 막 장기간 되고 유가가 막 120불, 150불, 200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흥구석유를 볼 때는 단기간에 봐야 되는데 월요일 날 막 올라가서 이제 내일인데 월요일 올라가서 뭐 이걸 어떻게 하세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매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내가 살 수 있느냐? 안 됩니다. 그거는. 여기서 살 수 안 돼요.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올라갔는데 안 빠지는 걸 보고 제가 매수를 하죠. 이 상황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실시간 타점을 이렇게 공개하는 쪽은 없습니다. 그래서 매매하기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오세요.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소통이나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시세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그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주가를 보면 이제 다르게 보이셔야 돼요. 자, 보세요. 흥구석유가 중동 불안 요인으로 인해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까? 그럴 거면 계속해서 불안했는데 좋아졌어야죠. 아니란 말이에요. 실적이 좋아져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적이 좋아질 것 같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아까 전에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한다. 여기서 안 잡고 여기서 산다. 여기서 잡으면 예상. 여기서 잡으면 확인. 그리고 나서 주말에 터졌으니까 급등. 떨어지면 매도. 더 올라가면 떨어질 때까지 대기. 보유한 채로. 그런 부분이 2주 안에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실시간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흥구석유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내용 준비를 해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어떤 종목을 공략을 했는지 다 보여드렸죠. 한번 확인을 더 시켜드리면 자, 내용 보세요. 흥구석유 매수하는 부분 다 나오죠. 그리고 뭐 완성된 매매, 완료된 매매를 보여드릴게요. 뭐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거 보세요. 전부 다 막 75%씩 이렇게 수익 보죠. 근데 이런 종목들 어때요? 다 돌파하는 구간. 여기서 안 산다는 겁니다.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그렇죠. 뭐 반도체 종목인데 다른 종목 보더라도 마찬가지요. 돌파 18, 22, 26 이렇게 수익을 본다. 이런 수익을 꾸준히 내기 위해선 내가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가격이 먼저 올라간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 2주 안에 수익 전환시킬 수 있는 전략을 저는 단기 보유 전략이라고 한다. 가격에 대한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 내용을 영상으로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는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흥구석유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흥구석유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고요. 그리고 실제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흥구석유의 실시간 타점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흥구석유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좋아질 부분이 있어 보이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세력들은 거기에서 움직인다. 거기서 뭐 어떤 지표를 가지고 활용하면 됩니다. 이딴 거 필요 없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에서 내가 타점 잡을 수 있는 실력만 갖추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 대입하면 뭐예요? 지금
강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이 4월과 5월의 주도주가 된다. 그 종목군들을 어떻게 타점을 내가 잡는지에 따라서 이 내 계좌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하고, 그렇죠? 어떻게 이해를 해야지만 내가 매매에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다 이해를 시켜 드릴 테니까, 일단 흥구석유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흥구석유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떻게 매매가 이어지는지를, 그렇죠? 그 결과치를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보고 반드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흥구석유 월요일날 급등 예정이니까 무조건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우리. 그쵸?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